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쌤입니다. 본 채널은 파이썬을 활용한 기초 통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의 유형, 특히 구조에 따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우리가 변수를 정의할 때 단일의 값만 할당을 하였어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A는 E, 아니면 A는 hello와 같이 단일의 어떤 값을 입력을 해줬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다수의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묶어서 할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면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수학이면 수학 테스트다. 라고 하면 이 반에는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A 학생의 수학은 60점, B 학생의 수학 성적은 70점. 이렇게 하나하나 변수를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저장을 하려면 변수명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이 변수라는 게 굉장히 자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컴퓨터 자원도 낭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또 타이핑해야 되는 선생님도 굉장히 시간 낭비가 되고요. 얼마나 손가락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제한적인 컴퓨터의 자원과 제한적인 시간, 그리고 저희 손가락 이런 등등을 아끼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데이터들은 단일의 변수로 묶어서 저장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렇기에 이렇게 단일의 변수에 다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구조에 따른 데이터의 유형, 보통 그런 걸 해줍니다. 다수의 데이터를 하나의 그 변수에 저장해 주는 거요. 여기에 보시면 리스트, 튜플, 사전, 집합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리스트와 튜플 일단 2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스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형은 이름만 들어도 모든 성적을 그냥 리스트에 업하겠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자료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모아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묶지? 어떻게 모으지?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리스트는 대괄호 안에 데이터들을 묶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변수를 하나 정리하고요. 그리고 등호 오른쪽에는 대괄호를 쳐주고요. 이 대괄호 안에 내가 넣고 싶은 모든 값들을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 구분 기호 없이 쭉 나열하면 파이썬은 얘를 그냥 하나의 숫자, 하나의 문장으로만 인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값들은 파이썬이 인지하기에 65점, 70점, 80점 이렇게 각각의 숫자로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분 기호가 필요한데 그 구분 기호는 콤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로 주저리 들으시면 귀가 다 튕겨내죠. 한번 우리 같이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이썬 id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테스트는 등호 일단 여기에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국영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국어 콤마가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얘는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영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학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왜 근데 국어, 영어, 수학에 따옴표를 적어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전 영상 데이터의 유형 1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국어, 영어, 수학은 문자형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문자형 데이터는 꼭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얘가 얘는 값으로 인지를 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데이터 유형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단일의 차원, 즉 하나만 들어가 있죠. 그냥 국어, 영어, 수학, 떡수의 기호, 즉 대괄호가 하나다. 이걸 우리는 단일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스트는 또 다중 차원의 데이터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다중 차원이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괄호 안에 대괄호가 또 있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A는 1, 2, 3이라고 하나 리스트를 정의하고요. 또 B라는 리스트를 또 하나 정의할게요. 여기에는 A, B, 그리고 왜냐하면 얘는 문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C에는 요 A와 B에 들어가 있는 이 리스트를 다 같이 넣고 싶어요. 다만 얘네는 다른 차원의 다른 어떠한 변수명을 가진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A 리스트와 B 리스트를 떠놓겠다라고 하면 얘는 C라는 리스트 안에는 A라는 즉 1, 2, 3이라는 리스트 하나와 또 ABC라는 리스트 하나, 즉 이런 걸 우리는 다중 차원의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원을 여러 개 차원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리스트는 연산자를 활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산자를 플러스, 곱하기, 빼기, 이런 걸 등등을 많이 배웠고, 또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리스트는 이런 플러스와 곱하기, 그리고 논리 연산까지도 가능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리스트에서의 플러스는 더하라는 의미보다는 합치자, 문자와 숫자를 하나의 리스트로 합쳐보겠다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 하게 되면 A 플러스 1, B 플러스 2의 개념이 아니라 1, 2, 3과 A, B, C가 서로 다른 리스트였다는 걸 하나의 리스트로 합쳐준다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는 합치자,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자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곱하기는 무슨 뜻일까요? 반복의 의미입니다. 반복, 리스트를 한 번 반복했고 저는 2번을 반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곱하기 뒤에 있는 숫자는 반복의 횟수입니다. 그래서 2번을 반복하라. 그 2번을 반복해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1, 2, 3, 또 1, 2, 3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더하기와 곱하기의 연산이고요. 또는 우리가 논리적인 어떠한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1은 A에 있느냐? A에 있나요? 있죠. 그러면 true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A는 A에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없어요. A에는 1, 2, 3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A에는 A 문자가 없다라는 논리적인 연산도 진행하게 됩니다. 또는 A라고 하면 나는 A에는 문자형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없다라고 하면 true 값을 반환해주는 이러한 논리 연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리스트예요. 네, 그 다음은 튜플형입니다. 튜플형은 약간은 우리가 꺽쇠기호, 즉 대괄호로 정의를 했다면 튜플형은 소괄호로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괄호의 차이기는 하지만 생김새가 굉장히 리스트와 유사하겠죠. 당연히 괄호 하나 차이니까. 하지만 리스트형은 위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리스트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정하거나 순서를 바꾼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와 같은 편집이 가능해요. 데이터의 편집이 가능해요. 이는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영상으로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튜플형은 이런 편집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튜플형 역시 리스트와 동일하게 더하기와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일단 A라는 어떤 변수를 정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튜플형은 소괄호로 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는 위에서 대괄호를 썼죠. 여기는 소괄호를 써서 정의를 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를 출력하면 1, 2,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B는 A, C라고 정의하면
B는 ABC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처럼 더하기 연산자와 그죠? 똑같이 서로 다른 튜플형을 하나의 괄호, 하나의 튜플로 묶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곱하기 연산도 가능하죠. 여기에서의 더하기와 곱하기는 똑같아요. 리스트와 똑같아요. 합치거나 반복한다의 의미예요. 여기까지는 즉 모든 행동은 거의 다 리스트와 유사해요. 리스트와 유사하지만 다만 튜플과 리스트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튜플은 리스트와 달리 그 괄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순서를 바꾼다거나 삭제한다거나 등등의 변경이 불가능해요. 네, 앞으로 우리가 아직은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특정 데이터를 위에다가 A라는 리스트를 정의를 했다면 거기다 append라는 어떤 함수를 써서 다른 단어를 더 추가해 준다거나 데이터를 추가할 수는 있는데 튜플은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당연히 수정하고 편집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러면 굳이 왜 또 튜플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또 배워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리스트처럼 이렇게 수정한다거나 변경할 수 있다, 편집 가능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분의 어떤 공간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공간이 없으면 거기에다가 어떠한 값을 더 추가할 수가 없겠죠. 수정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라는 건 공간을 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이 지방이 들어올 공간을 계속 얘가 쟁여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겁겠죠. 그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죠. 저처럼요. 그래서 아마 컴퓨터가 느끼기에 굉장히 이 리스트라는 아이가 튜플보다 느끼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또 굳이 또 우리가 이런 데이터의 고유값을 사용할 때 굳이 값의 변경, 값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값들도 있어요. 앞으로 사용할 때. 그럴 때면 굳이 공간을 많이 즉 자원 할당을 굉장히 많이 받아먹는 리스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튜플이라는 것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지 못하고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리스트보다는 어찌 보면 수정 편집이 안 된다라는 거에서 리스트가 더 좋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튜플 역시 그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튜플과 리스트형 두 가지 구조에 따른 데이터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제작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